11월 21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국내에 항공 정비, 즉 MRO 단지가 없어 매년 4조 원 넘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MRO 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해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과 대화했습니다. 주민들은 남북 공동어로 수역과 공동 판매장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추락사한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현장에는 여학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이미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부 재심의가 내일 진행됩니다. 포천, 연천, 철원, 3개 시군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포천까지 이어달라는 10만인 서명 운동에 호응이 뜨겁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인데 도봉산에서 의정부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잇는 계획입니다. 넥센 히어로즈가 프로야구 2군 연고지를 화성에서 고양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아직 2년간의 연고지 협약 기간이 남은 상태여서 화성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9도,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톱 기사로 실렸는데요. 대한민국에 이 항공 정비, 즉 MRO 단지가 없어서 해마다 4조 원 이상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하루 1000대 이상의 이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있는데요. 정작 인천국제공항에 이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할 텐데 MRO 단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의 경우에는 이 국내 항공기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에서 항공기 정비를 받아서 많은 국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이 항공기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결항률이 2010년엔 3.9%였던 것이 6년 후인 2016년에는 23.5%로 급증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국부 유출도 막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단지, 즉 MRO 단지를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초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이 이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인천 앞바다 서해 연평도를 찾아서 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크게 남아있는 아물지 않은 섬이 연평도인데요. 이 연평도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게 섬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남북 공동 어로 수역 그리고 남북 공동 판매장을 조성을 해야 한다. 연평도항에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이 대표에게 건의를 했고요. 이 대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또래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에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서 숨진 중학생 사건.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당시 1차 폭행이 가해졌던 공원에서 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던 현장에는 여학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경찰 조사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현장에서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범행을 방조해서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이 소년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기준으로
지금까지 모두 2만 3천 명 넘는 국민들이 이 청원에 동참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 교육청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절 대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판 이면 종합면입니다. 한탄강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재심의가 내일 진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한탄강은 이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한탄강이 흘러내리고 있는 연접해 있는 지역, 즉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이 강원도 철원군 이렇게 세 개 시군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세 개 시군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한탄강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는 끝내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환경부의 재심의만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면 변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이 포천까지 연장해달라라는 요구를 담은 포천 시민 10만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과 나흘 사이에 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호응이 뜨겁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늘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도봉산을 출발해서 의정부와 양주 옥정지구 그리고 포천까지 있는 총 연장 19.3km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건이 채택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4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프로야구 서울 넥센 히어로즈, 이 히어로즈가 프로야구 2군 연고지를 이 화성으로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넥센 히어로즈가 이 프로야구 2군 연고지를 화성에서 고양시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화성시로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아직 협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큰 것 같습니다. 다만 화성시는 그동안 이 협약을 통한 금전 거래가 넥센 히어로즈와 오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애써 태연한 척은 하고 있지만 이 넥센 히어로즈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로 인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이 직격 인터뷰. 오늘은 인구 43만 명의 인천 미추홀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죠. 미추홀구 의회의 배상록 의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예, 소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7월 3일 미추홀구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이후 관내 다양한 민원사항과 주민들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챙길 것들은 너무 많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원래 남은 시간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민선 8기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의욕적으로 제시한 우리 미추홀구 의회의 핵심 공약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요? 예, 우리 구는 오랜 기간 낙후된 구도심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함께 행복 지수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가 구도심에서 탈피하여 신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며 도시 근로자와 영세 서민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 힘찬 의욕이 느껴지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는 미추홀구로 기존 남구에서 이 이름이 바뀐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첫 의장을 맡으셔서 굉장히 책임도 막중하시고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 미추홀구는 말씀대로 이 원도심화된 또 도시 슬럼화가 된 지역의 대표적인 곳으로 꼽히기도 해서 과제도 아주 산적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우리 미추홀구 의회의 최대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주안 뉴타운을 비롯한 또 용현 하객지구, 또 용마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 또 인천 도화지구 개발 사업 등 미추홀구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혹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첫 삽을 뜨게 된 주안 1구역 도시개발 의료 복합단지는 지하 8층, 지상 44층의 초대형 복합 건물로서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로서 낙후된 구도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 또 관청 및 시행사의 협조와 화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대로 이 주안 1구역, 흔히들 그 아인 에비뉴라고 하던가요? 예. 의료 복합단지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이 미추홀구를 상징하는 그런 지역으로 또 원도심에서 새로운 활력을 넘치는 이제 미추홀구로 변신하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또 현안도 첩첩산중일 것 같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고요? 어떻게 헤쳐나가실 그런 구상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 교통 등 또 구청하고 주민 간 또는 주민하고 주민 간 갈등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있어야만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선결, 이 여건도 필요하고요. 또 수합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미추홀구의 미래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원도심으로서의 한계 및 재정의 부족은 단점일 수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7월 달에 구 명칭 변경으로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미래를 조화시키는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미추홀구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저 구체적으로 여쭙죠. 이 임기 중에 이것만은 반드시 우리 미추홀구 의회 차원에서 또 의장님 재임 중에 실현해내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는 이 사업 목표나 방향이 있으신지요?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고 또 행사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 예를 들면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나 이면도로 무단 적치 문제, 또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소소한 부분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드리겠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앞에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미추홀구의 의장으로서 43만 국민의 기대와 우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닌 15명 의원들의 힘을 모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는 2년의 시간을 하얗게 불태우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됐다 싶으시면 질책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원들께 말씀하십시오.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만 미추홀 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 구민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직격 인터뷰 인구 43만 인천시 미추홀구 주민들을 대의해서 의회를 이끌고 있는 삼선의 배상록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분발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선물이 되어주는 바다와 도시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전 시흥시입니다.